안녕하세요. 달못입니다. 달못과 함께 원서 그림책 구경하는 시간, 달구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 자크, 리세 작가들의 그림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크, 리세 작가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두 사람입니다. 자크 마에스와 그 다음에 리세 브라이커스라는 작가 두 사람은 서로 연인 관계이고요. 최근에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처음에는 누가 글을 쓰고 누가 그림을 그리는 걸까 궁금했는데 공동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른 작가의 글에 그림을 그린 책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영어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푸르와하하라는 몬스터에 대한 얘기고요. 귀여운 그림과 더불어서 어떤 인상을 받으시는지 내용과 상관없이 그림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두 작가가 본인들이 글과 그림 작업을 다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에 사파를 하는 것이 아닌 창작으로 처음 냈던 책이 오스카라는 책입니다. 2016년에 냈는데 이 책으로 상도 받고 이제 이 두 작가가 이제 그림책 작가로서의 길을 제대로 시작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오스카는 글이 없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두 작가니만큼 글 없이도 그러면 그림만으로 이게 서사가 잘 이어져야 되잖아요. 색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자, 어떤 색을 오스카에서는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선물로 공룡 인형을 받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이렇게 자기 선물 받으면 그 아이랑 하루 종일 모든 걸 같이 하잖아요. 공룡하고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다 이렇거든요. 이전에 이 친구들도 다 사실은 소중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을 같이 해야 되는 친구들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새 친구 포함해서. 그래서 다 같이 목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뭔지 저는 처음에 금방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다 늘어났지 했는데 이 아이의 동작을 보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다 빼내는 중인 거죠. 알고 봤더니 제일 먼저 갖다 뒀던 공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찍었던 사진을 들고 과연 오스카는 공룡 인형을 되찾았을까요? 이 작가들의 사용하는 색깔들을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 보면 색이 많이 쓰이지 않았죠. 그런데도 풍부하게 뭔가 전달되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드는 느낌은 굉장히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역시 디자인을 했던 친구들이랑 남다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오스카를 낸 이후에 매년 한 권씩 그림책을 두 작가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두 번째로 두 사람이 작업한 그림책인데 이번에는 글이 있고요. 이 제목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색상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입부 표지에서 보이는 색도 아까 오스카나 푸르와하하 몬스터에서 보였던 색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은 그림책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컬러웨이를 정한다고 그래요. 이 그림책에서 이 그림책 주인공에 맞는 또 이 이야기에 맞는 색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그림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색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색들인지. 그래서 제가 잘 모를 때 이 작가들의 그림책이 가장 먼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던 게 이 얼마 안 되는 절제된 색상들끼리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기 쓰인 색들이 서로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다 많은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색으로만 표현을 했는데도 그림이 너무 예쁘죠. 2018년도 그러니까 이 작가 두 사람이 작업한 세 번째 책 빅터라는 이 책이 제가 처음으로 이 자크 리세 작가들을 만나게 된 책인데요. 이 책이 가장 많이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불어 버전이 나왔을 때야 이 작가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지금 불어판이고요. 원래 빅터는 여기가 K로 시작하죠. K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은 이 표지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표지에서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썸네일로 있을 때부터 이게 뭐지? 사람이야? 아니면 정말 동물이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옷솔기 그 땀들이 보여요. 그제서 이제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뭘까 했어요. 주인공 빅터는 사냥꾼이고요. 치타를 잡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친구예요. 빅터가 꿈을 꿨는데 죽은 치타의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반성을 합니다. 이 상황을 고쳐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가죽을 입고 그 치타들의 무리에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모든 게 꿈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빅터는 이제 다시는 치타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는 치타를 사냥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그 꿈에서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친구인데 이번에는 가죽을 바닥에 까는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이 책 뭐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작가의 처음으로 본 책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작가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가 2020년도인데 그때 나온 책이 헨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표지 마찬가지로 이 표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 궁금하죠? 네모난 안으로 남자가 뭔가를 잔뜩 들고 들어가는데요. 모든 책 시작이 자기소개 같이 나옵니다. 헨리입니다. 네, 이 친구는 헨리예요. 헨리는 바깥 경치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헨리의 빈 방은 좋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 경치가 보이죠? 그런데 넘기면 이 구멍이 어떻게 쓰이느냐? 어느 날 헨리는 이 상황을 바꿔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나무에서 이 부분, 아까 창으로 쓰였던 부분이 이번에는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가구 3개를 들여오자 방안이 환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 모양으로 나무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생겼고요.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가 패여 있습니다.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그 친구들이 헨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연못을 표현한 건데 마치 카페트처럼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떨어져 나가고요. 여기 있는 양은 옷을 벗겨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게서 우리가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지만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거죠. 다행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딘가 봤더니 다른 별로 간 거예요. 여기 이상한 식물들이 있고요. 여기서 정말 이 작가들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어쩜 이렇게 우리의 진짜 감추고 싶은 우리의 치부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또 재밌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잘할 수가 있을까? 너무 멋진 작가들이잖아. 우리가 진짜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많이 반성했다고 하면서도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우면서 우리 플래닛 B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헨리가 보여주는 행동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역시 자크리세 작가는 그냥 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빅터 때나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나 그림으로 이미지만으로 잘 전달하는 작가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책들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생기셨나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21년에도 그러면 이제 새 책이 나올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역시 나왔습니다. 작년 9월에 나온 피아라는 가장 따끈따끈한 두 작가의 신간인데요. 면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피아인데, 그쵸?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여러 가지 뭔가 그림들이 있고 강아지도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뭘까?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이 장면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출판하신 분들 소름 끼쳐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네, 피아입니다. 아까 헨리입니다. 빅터입니다. 시작한 것처럼요. 피아입니다. 피아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는 노트인데요. 그 노트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가 지금 찢겨져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가 쫓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새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새가 떠나가 가지고요. 빈 새장에 아빠가 만들어준 새, 종이 접기로 만들어준 새를 보면서 새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고 있는데 피아는 뭐가 보였을까요? 저 종이가 혹시 내 종이가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약간 공경에 처해서 피아한테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피아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이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피아가 창밖에 자기 거 같이 생긴 종이를 발견하고는 그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다 하는데 끝? 이게 뭐야?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원래 빅터나 헨리는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책 내용이 뭐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두 작가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게시물들을 막 샅샅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들의 책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이 안에 있는 비밀을 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써 있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시 안면지를 봤더니 그걸 표현하려고 작가들이 이 설정을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 소방차가 지나가고 옆에서 뭐 나팔을 불고 음악을 크게 틀고 강아지가 짖어도 피아는 동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중간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피아는 그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어쩜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지 않니? 넌 너밖에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피아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피아의 소중한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걸 알았을 때 소름이 확 끼치면서 이 작가들은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당한 힘든 일 또는 내 감정만 소중하게 여기고 남들에게 정말 생각하지 않고서 저지른 그런 무자비한 폭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가들이구나. 두 작가는 어떻게 공동 작업을 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색을 정하는 일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왜 너희는 그 많은 색을 사용해서 쓰지 않고 그렇게 제한된 색을 쓰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내가 봐도 그 제한된 색이지만 오히려 훨씬 더 깊이감을 주고 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단순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DM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그 작가가 답을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원래 이 두 작가가 처음 시작했을 때 티셔츠 디자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4도 이하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4도 이하로 색을 정하는데 그 4도가 서로 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했던 습관대로 그림책을 만드는데도 이거를 적용을 했는데 훈련이 많이 됐으니까 해보니 좋았던 점은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응집력 있고 강력한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뚜렷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의 모습,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위트 있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했던 질문은 그런 주제들을 찾기 위해서 너희가 혹시 하는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뭐 그런 그 소재에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특별한 거는 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서 찾는다고 하면서 한 예로 빅터라는 그 캐릭터 또 그 이야기를 짓게 된 계기는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이렇게 모피 옷이 걸려 있는 걸 봤대요. 그런데 그 순간 딱 떠오른 생각이 그 모피를 입고 사람이 갔는데 그 똑같은 동물을 만나면 그 동물이 아는 척을 할까? 그런 재미난 생각을 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작가가 하는 얘기가 특별한 노력은 없지만 자기네들도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너무 다친 결말이면
사실 책이라는 거는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막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닫힌 결말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서 끝 내버리니까 자기네들도 그 조화가 어렵다. 그래서 닫힌 결말이 아닌 척,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어떤 점에서 그걸 찾는 게 자기네들의 일이고, 지금까지 그런 작업들이 매우 본인들도 재밌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이제 국내에서 계약된 책이 몇 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